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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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가 참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에겐 좋지만 역시 비즈니스맨입니다. 실익이 있는 곳이라면은 실속만 있으면은 뭐 자기 말 바꾸는 거, 대통령 말 바꾸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북한이 액션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 또 잡아놨습니다. 지금 아침에 뜨는 것들 보면은 수산중공업, 대호, AL, 현대상선, 포스텍, 조비 다 뜹니다. 우리 다 추천드린 거고 추천드린 겁니다. 네, 좋아요. 역시 우리는 먹으면 됩니다. 네, 먹으면 된다. 퍼스텍 많이 잡았습니다. 맞죠? 조비도 2차, 퍼스텍 4차, 현대상선 2차, 대우에일 2차 다 이래 잡아놨습니다. 오늘 뭐 수익률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률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거의 뭐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거의 뭐 제가 그 얘기했죠. 북한이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네? 그 제스처가 2차 회담이었던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액션을 취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합니다. 액션을 딱 취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 먹으면 되고 조비, 퍼스텍, 현대상선, 대우, AL, 수산중공업 10%에서 28%까지 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EM코리아 모의투자 잡아놓은 거 3차까지 잡아놨습니다. 3차까지 잡아놓은 거, 또 수익 납니다. 3차까지 잡아놓은 거 많이 먹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먹자. 많이 먹자. 많이 먹자. 퍼스텍 11% 오케바리 좋아. 먼저 풀리면서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보유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죠. 크게 먹습니다, 여러분. 크게 먹습니다. EM코리아도 수익 나고 퍼스텍은 4차까지 잡았어요. 4차까지. 대박입니다. 4차까지 잡아가지고 5% 손절한 거 한두 개 나왔지만 4차까지 잡아가 먹는 건 많이 나옵니다. 화이팅! 보유선 잡으시고 보유선 4,690원 4,690원 이런 겁니다. 아주 틀에 크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자, 대우 AL 또 조비도 20% 넘게 뜹니다. 예상이 20% 넘게 나오고 있죠. 지금 대박입니다. 많이 잡았잖아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TA 홀딩스도 재료 다 이야기했고 TA 홀딩스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노. 화이팅! 화이팅! 자, 리딩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리딩대로 잘 따라오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트럼프가 밀당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경농도 13% 들어옵니다. 모의투자 경농도 13% 들어옵니다. 15% 정도 시작되고
아시아 종묘도 뜹니다. 자, 모의투자 아시아 종묘도 뜹니다. 이것도 전부 3차까지 잡은 겁니다. 자, 요거 먼저 1차 잡으시고, 네, 1차 잡으시고, 야, 보세요. 대단합니다. 3차까지 잡아서 저는 지금 130, 150 수익 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멋집니다. 네, 아우, 네, 고맙습니다. 자, 급등 나옵니다. 네, 잘 챙기시고, 네, 보유선, 네, 고점 대비 아래로 5% 이탈 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요것도 1차 잡고, 요것도 1차 잡고, 또 잡아 놓겠습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보유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유선 꼭 잡으세요. 네, 저도 오늘 한 400만원 돈, 네, 수익 나오겠네요. 네. 멋집니다. 네. 그때 2월 6일날 4% 코스닥 지수 4% 빠질 때, 네, 4% 빠질 때, 우리 제가 700 벌었나 800 벌었는데, 네, 오늘 또 한 400 나옵니다. 네. 더 나오겠지. 네. 자, 밑으로 분할하세요. 네. 밑으로, 네, 분할하시고, 네, 또 1차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1차 천천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고맙습니다. 현재 326만원 챙겼다. 126만원, 네, 전결이 나왔습니다. 포스텍 한번 보세요. 우리 4차까지 잡았습니다. 네? 포스텍.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빠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차 급락은 반등이 나온다. 포스텍은 원래 전쟁 관련주라고 말씀 다 드렸죠? 네? 와, 바람과 자연님 590만원 벌었다. 이래서 빠져야 좋다는 겁니다. 빠져야. 응? 제가 분명히 시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흐름을. 액션을 취할 것이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하는데 줬다가 뺐더면 더 열받는다. 분명히 할 것이다. 포스텍은 전쟁 관련주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로 갔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양방향 제로 아닙니까? 양방향. 응?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전쟁 관련주로 갈 것이고 평화로 가면은 지뢰 제거로 갈 것이고 양방향 제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4차까지 추천했던 겁니다. 보통 3차 매수하고 3차의 2배 이렇게 추천하는데 4차까지 추천해가 지금 크게 먹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북 경협주가 꼬꾸라질 때 제 방송 안 들었으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겁먹지 말라고. 이런 기회 없다고. 현대차 하한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래서 나름 경험도 필요합니다. 4배수 4차까지 매수한다고 다 먹습니까? 아니죠. 방향을 알아야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1차 드린 것들 잡아 넣으시고 밑으로 방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남북경협주 안 할 거냐고. 어떤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쿠데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안 할 거냐고. 그때 내가 차바이오텍, SM처럼 급락이 나가 하한가까지 갈 때 우리 4배수로 잡으면요. 하한가 30% 가도 마이너스 5%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먹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제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1년 지났고 대북에 올인하고 있다고.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한두 번 흔들림에 당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올인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라 그랬고 4배수 분할 매수로 천천히 잡아가 지금 크게 먹고 있습니다. 4배수. 어떤 분들은 좋다. 그래 4배수로 한번 해보자. 1사 20배 네 모의 투자하는 비중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 했다가 안 되면 2배자 켰는데 되잖아요. 응?
거의 주식 100단의 수준입니다. 4배수 그 분할 매매의 강점은요, 바로 악재가 나와가지고 급락할 때 더 큰 수익을 내왔습니다. 지금 또 경험 또 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는 악재가 이래 나오거나 급락할 때마다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우AL 보유선 4,800원, 4,815원 저점 잡으시면 되겠다. 4800 보유선. 악재가 나올 때 추가로 더 잡아서 수익 낸 재료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악재 나올 때 오히려 크게 수익 냈잖아요. 많이 잡아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도화지값 지불하시고 제가 따라 하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제 사도 되나요? 올라갈 때 추격하면 안 되죠. 다시 조정 줄 때 잡아야죠. 조정 줄 때. 야, 대우AL 상등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이 잡았어요. 아마 대부 관련주 저 위쪽에서 올인하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 아주 크게 손절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제 방송 안 들었으면 자신감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제가 무조건 사야 된다 할 정도로. 왜? 현대건설 하한가 들어가면은 또 하한가 들어가겠어요? 2번이나? 그럼 기간 엔드 왜 되겠어요? 가드는 금액이 큰데 우리는 쪼매나게 가들이 움직이는 거는 공룡이에요. 공룡. 둔탁합니다. 우리는 짧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크게 수익 내고 있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려 가면 됩니다. 두려워 마시고 네. 리딩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리딩대로 따라오세요. 네, 이것도 들여놨고 밑으로 하나하나 잡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주식 재테크입니다. 이게 너무 자금이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지난주 무슨 모임에 갔더니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잘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잘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지금 도쿄에 평당 비싼 게 한 평당 2억 하는데 강남에 지금 현대백화점 저쪽에 짓는 땅 하나 사가지고 어떤 주고 샀는지 평당 1억 5천인가 샀습니다. 그거 가지고 2억 된들 도쿄처럼 된들 30%입니다. 어느 세월에 언제 바라고 기다리고 있노? TA 홀딩스도 보세요. TA 홀딩스 현 시가총액이 2,200억인데 지분 평가액만 변동폭은 좀 있습니다만 6천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시총의 3배, 작게 잡아도 2배입니다. 지금 또 4%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 이거 2, 3천원대 제가 봤던 겁니다.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가면 그때 사도 되나 이제 이래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요것도 12,950원. 네, 일단 또 잡습니다. 네, 12,950원. 내려오면은, 네, 밑으로 음봉의 분할 매수 좋아요. 네, 초보자분들은, 네, 좀 더 아래로, 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내려왔어요, 단기 저점이 15,000원대였는데, 거기서 더 내려왔어요, 12,000원, 13,000원 밑으로. 잡아야지. 응? 저도 3차에 2배만 넣어놨습니다. 밑으로 음봉에. 네, 3차에 2배만 네, 더 넣어놨어. 네. 자, 밑으로 분할
이 분할 매수의 위력을 이제 아시겠죠? 응? 분할 매수의 위력을 아시겠죠? 처음에 잡아가 조금밖에 못 먹는다. 아닙니다. 여러 개 분할해 놓으면은 낚싯대를 10개 던져 놓는 게 승률이 좋습니까? 1개 던져 놓는 게 승률이 좋습니까? 당연합니다. 10개 던져 놓고 올라가는 거는 팔고 떨어지는 거 판돈 가지고 다시 더 분할로 잡고 지인분들한테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니까 자, 요거는 단타로 수정해드리고 분할 매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물타기 이런 얘기라. 물타기가 됐든 분할이 됐든 자, 여러분들 2개 단타 나가고 있고 잘 하세요. 천천히. 지금 2 종목 단타 나가는데 단타로 하셔도 되고 4배수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타에 가깝다. 지금 승부도 드린다니까. 이크님.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 또 2개 드려놨어요. 징이 아니고 진입니다. 진. 자, 요거는 북한의 이제 여성들하고 그 애들 있죠, 애들. 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제가 남북 경협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남북 경협에 안 묶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그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1억만 투자해도 5천만 원만 투자해도 남북 경협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남북 경협으로 묶였지만 올라가고 있는 것들 손가락 빨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게 또 남북 경협으로 묶일 수 있죠? 반기문, 안철수 다 예전에 관련주들만 있다가 하나씩 묶입니다. 지금 금방 드린 그 2 종목은 북한 이제 그 애들 용품. 과거에도 한번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미리 이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서 잡아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 그 인권 사각지대 아닙니까? 뭐 인도도 그렇고 가장 심각한 게 여자아이들, 여자 그리고 아이들. 이게 이제 선진국이 되면요, 네, 남녀가 이렇게 좀 평등해지지만 아주 후진국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인권의 탄압을 받습니다. 맞잖아요. 침략 당해보세요, 우리나라. 응? 아주 치욕적이고 굴욕적으로 여자들이 농락을 당합니다. 이제 이 남북 경협 연결고리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어떤 것들이 묶일만 하다. 그래서 오늘 단타로 드리는데 4배수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묶이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이제 점쳐지기 때문에 단타로 네, 수익 손절 잡고 본인 매수가 대비하든지 네, 뭐 단가 뭐 한 3% 네, 2% 내외로 매수 단가 드렸습니다. 저점 추천 단가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손절 잡으시면 됩니다. 네. 5% 네, 손절가 잡고 하시고 4배수로 하실 분들은 네, 또 분할로 네,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정말 잘 내왔죠. 멋집니다. 자, 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걸로 표현하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수익 잘 내는 것도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거하고 표현을 하면 똑같습니다. 미원, 다시다, 다시마, 다시다, 미원, 미원. 주식의 분할 매수가 미원이다.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 뭐 작전 종목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뭐 방송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주식은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단지 올라갈 승률이 높은 거를 70% 되는 것만 잡아도 30% 손절하고 70% 수익 나면은 버는 거다. 근데 그게 앞에 손절하고 뒤에 수익 나느냐, 앞에 수익 나고 뒤에 손절하느냐 따라서 이제 수익 금액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승률적으로 높은 거에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남북 경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뭐 어느 미국 영자신문인가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한답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도 노벨상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 노벨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애기로 따지면 초콜릿 오늘 50원짜리 하나 줄게. 받을래? 내일 100원 줄게. 받을래? 하면 오늘 초콜릿입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노벨 받지. 그 사람은 부동산 자산만 해도 1조가 넘잖아요. 1조인지 뭐 얼마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돈에 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필 형님처럼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용필 형님 전재산 다 기부했고 사후 저당료 나오는 거까지 다 50년 나오는 거까지 다 기부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돈 줄게, 내가 돈 있다, 응? 나한테 뭐 이 권력의 가장 높은 권력이 여러분 어떤 권력인지 아세요? 권력 중에 가장 높은 권력이 정치인들 권력 아주 무섭습니다.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 발의에 따라 가지고는 기업이 흥망성쇠가 갈립니다. 예전에 중소기업 저 2개 문 닫았잖아. 전화번호 파는 포카번호 파는 압구정동인가 테헤란로에 6, 7층 2개 층을 쓰는 골드럼 전반 하루아침에 문 닫았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권력 무섭습니다. 그 권력 위에 무서운 권력이 금권력입니다. 돈입니다. 돈. 삼성 보세요. 돈으로 다 매수해버리잖아요.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충기한테. 금권력입니다. 여러분 이 금권력 위에 어떤 권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금권력 위에 어떤 권력? 자기의 욕망과 사랑과 정이 있습니다. 용필 형님이 돈 준다고 해가지고 정치 출마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니한테 돈 줄게, 내 원하는 거 해달라 하겠어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실익이 없고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돈을 맺을 때도 돈 많은 재벌 집안은 뭐 예를 들어가 사법고시 합격했는 검사 부장 집안하고 결혼하고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잘한 애들 이런 욕심이 부족한 거를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뭐 쇼할 때 지난주에 벌써 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잡고 할 것이라고. 근데 뭐 그 제스처는 그런 제스처라고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대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부족한 게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건 대통령도 못 받은 존경하는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도 못 받은 노벨상을 자기가 노벨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로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청중들이 노벨 이렇게 외칠 때
그 웃음 있죠? 진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미소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무단기가 좀 있잖아요. 누구 대중이 예, 김대중 후보 당선입니다. 와, 됐어 더킹에서 그래 얘기하잖아요. 응? 제가 무단기가 좀 있는가 봐. 응? 무단기가 좀 있는가 봐. 그래서 그 트럼프가 웃을 때 그 웃음이 있잖아요. 비웃는 것도 있고, 비웃지만은 제가 그냥 비웃으면 안 되니까 그냥 웃어줘야 넘기는 그런 게 있고, 또 그냥 개그가 웃겨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고 웃겨가지고 웃는 게 있고, 진짜 그 감동받아서 웃는 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웃음이 감동받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줬는데, 어린애한테 초콜릿을 줬는데 그거를 갑자기 빼들어 보세요. 아니지만 못하다. 북한이 만약에 먼저 손을 그렇게 내밀지 않고 그냥 대충 조용하게 입 다물고 하여튼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미국은 우리 정치에 인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하게 있었으면은 한국 때문에라도 이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게 저그들 원하는 핵을 사근사근 만들어가면서 부시 때도 그랬잖아요. 오바마 때도 그랬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살살 만들어가지고 그 왜 옛날에 드래곤볼 같은 데 보면 뭐 구슬 몇 개 모으면은 막 이렇게 파워가 풀파워 되고 막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그랬을 수 있는데 그거를 뭐하러 성질을 건드려가지고 괜히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노벨 이야기까지 듣고 트럼프 자면서 꿈에서도 노벨상 받는 거를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최선희가 궁시렁 거릴 뻔한 바람에 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뉴스 기사만 제목만 봤을 때는 다시 한다는 건가? 벌써 갔다 왔어요. 대단합니다. 역시 전화기가 놓여지니까 푸득푸득 움직이네요. 자, 아무튼 웰컴 도독 하고 좋아. 이거는 우리가 또 수익 내고 나왔고 다시 또 매수 들어가 보자. 요거. 그래서 시류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포스텍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쪽으로 다 묶인다고. 그래서 포스텍도 추천드리고 4차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잡았겠어요? 3차의 2배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듣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또 연관성을 가지고 남북 경협에 지금은 아니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묶일 만한 종목을 단타로 또 2개 드렸고, 묶인다는 게 아니고 묶일 수 있다는 그런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북 관련주 지난주에 올이라는 사람들 짝살났을 거예요. 경험 많이 했잖아 지금까지. 2월 6일 날 또 얘기했고 그 뒤에도 또 주가 빠질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됐다고. 대북에 올인하고 있다.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전쟁 관련주로 가고 평화로 가면은 지뢰제거로 가고 양방향이다. 양방향. 그래서 포스텍 잡아가 크게 먹는 겁니다. 우리 아까 회원님 누구였나? 파랑가 자연님 590만원 보유선 잡고 하면 됩니다. 한 500만원 손실 수익 금액이 500으로 줄어들면 다 던집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날 아침에도 제가 볼 때 제가 새벽 4시인가 일나가 10분 뉴스 보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잡탁했잖아요. 다시. 그거 고민한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북미 회담 취소했어요. 트럼프. 뭡니까? 빠지잖아요.
손절 아니면은 추가 매수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1차 한두 개 잡아놨어. 더 잡아도 되겠어. 그리고 현대 건설이 하한가 막 찍히네. 예상가가. 이야,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사고 싶어서. 4배수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승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물론 가다가 묶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단기 수익 났는데 못 팔고 좀 더 기다렸다가 묶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줄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예전에 내추럴 엔터텍처럼 황후백수가 터졌을 때 그런 종목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비중 20% 이상 안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야 묶이면은 그런 거 물린 거는 물린 대로 놔두고 나머지 80%는 80%대로 또 회전을 계속 돌려가야 됩니다.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4배수 매매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원칙적으로 조금씩 먹어가지만 가끔 4차까지 매수해가 크게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조비 추천했고, 퍼스텍 4차까지 추천했고, 현대상선 추천했고, 대웨일 추천해가지고 지금 상한가고, 수산중공업, 경농, 아시아종묘, 모이투자 다 해놔라. 여러분들이 승률이 90% 이상 된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모이투자에. 추천한 거 그대로 여러분들 모이투자 제가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승률이 이거보다 낫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차에 1차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또 잡아갑니다. 이것도 1차 매수 지금 조용하게 음봉에서 놀고 있죠. 음봉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잡아야지. 응? 분할로 이럴 때 또 잡아야죠. 이 두 종목도 지난주에 많이 먹고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또 저점 1차 매수 들어갑니다. 세력 캔들 매매 기법. 세력 캔들 매매 기법으로 5일선 하단 또 들어갑니다. 또 하단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방 그 1차 매수 두 종목, 요거, 보라기하고 깨끗한 나라, 잘 천천히 또 분할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저거, 코어 스탠, 요거는요, 다다음 달에 또 재료가 나옵니다. 미리 다 교육했고 수익도 계속 내왔고 다시 저점이 와서 또 분할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테이션 랜덤으로 종목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내려오면은 파도치기 내려오면은 밑에 사고 위에 올라가는 거 팔고 판돈으로 밑에 내려오는 거 또 더 잡고 요래 하면 됩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퍼스텍 보세요. 여타 다른 대북 관련주 대비 아직 많이 못 갔습니다. 맞죠?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는 얼마나 많은 지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수치가 참 좋거든요. 비무장지대의 지뢰가 2만 개 있다. 10,000개 있다. 이 수치를 알려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분들한테는 좋은데 사실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맞죠?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응? 지리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신지 6.25 때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뢰 제거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뢰 제거를 한다는 그 어떤 재료 뭐 이런 것보다 이 상징성 효과가 굉장히 더 클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 응? 잘 보셔야 된다. 네. 자, 우리가 뭐 코스피 올라가면은 레버리지가 올라가고 빠지면은 인버스가 빠지죠. 응? 근데 퍼스텍은 양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야,
이게 왜 올라가지? 세력들이 올리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달라붙을 명분이, 퍼스트액이. 원래 전쟁 관련주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지뢰 제거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양방향. 평화로 가면은 지뢰 제거로 가고, 전쟁으로 가면은 또 전쟁 관련주로 가고. 아무튼 여러분들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수일 내에 또 뭐 경제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이 퍼스트액을 추천하면서 저와 비슷한 언급을 할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한방에 올인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얘기하려고 그래도 우리 나이 정도 돼가 이제 뭐 그렇게 쪼잔하게 짬짬이 잡기는 그렇잖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도 듣는 내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박현주 회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영화를 볼 때 일본 영화를 많이 봤대요. 일본의 사극, 옛날 영화. 네. 그를 보면서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연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다음 대사는 어떻게 하고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이어질까. 내가 이렇게 길을 건넌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처럼 하는데 그냥 건너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집에 지갑을 놔두고 와서 다시 횡단보도 가다가 반 건너다가 다시 뒤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런 추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그 핵 있죠. 일괄폐기입니다. 뭐 카다피식, 뭐 리비아, 일괄폐기입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폐기하자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단계적으로 카다피 꼬라지도 봤기 때문에 단계적인 폐기를 하기를 원하겠죠. 둘 다 이제 서로에 요구하는 게 각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맞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이게 의제가 논의될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아요. 맞잖아요.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이 그 종목들은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호재가 또 크면은 악재를 또 생각해서 대응을 하고, 악재가 크면은 호재에 대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양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올인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나요? 뉴스와 언론을 멀리하고 선제를 가까이 하세요. 저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공매도, 대주거래, 나는 주식만 사면 빠진다 하시는 분들, 대주거래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와 유사한 건 동일한 겁니다. 근데 빠지는데 어떻게 수익이 날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증권사에서 여러 기업의 어떠한 관계로, 아니면은 증권사도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조금씩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기 위해서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거 가만 놔두면 왜 됩니까? 그냥 뭐 놀리는 거잖아. 응? 노총각 되는 거지. 연애 한번 못하고. 근데
어차피 나는 10년 동안 묶어놓을 거 빠지든 오르든 이리 일비지 않고 들고 가겠다. 근데 요거를 개인 투자자에게 수량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수량으로. 금액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나는 삼성전자를 당신에게 10주를 수량으로 빌려주겠다. 돈을 더. 10,000원이다. 50,000원이다. 10주 50만원 주면은 내가 10주를 얘한테 줄게. 그럼 50만원 내가 받고 10주를 줍니다. 단 네가 나중에 갚을 때 수량으로 내한테 갚아라. 수량으로. 그러면 나는 다시 50만원을 얘한테 주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50만원이 5만원이 10만원 됐다. 그럼 야는 100만원 사가지고 10주를 사서 내한테 10주를 다시 갚아야 됩니다. 나는 50만원을 얘한테 주면 됩니다. 그럼 야는 50만원 손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5,000원이 됐다. 그럼 얘는 25만원 10주만 사서 내한테 10주를 갚으면은 나는 얘한테 받은 50만원을 주면 됩니다. 나는 어차피 장기로 투자하고 시세 차익은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주거래 공매도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 대주가 가능한 증권사는 예전에는 뭐 여러 증권사 있었는데 요즘엔 좀 없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은 그때 없더라고요. 뭐 요즘 많이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주거래도 공매도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쉽게 하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논의가 된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 변수가 워낙 많다. 대북 관련주는 남북경협주는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에 크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악재와 호재를 번갈아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올인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해라. 이해가시죠?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2013년도에 김태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김태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3년 사이에 김태희는 그대로인데 그분은 좀 많이 늙으셨더라고. 3년 차이에. 그래서 계속 예뻐질 수 있지만 한 분은 또 갑자기 뭐 50대 60대 됐나 이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1년이 다르고 그래서 좋은 호재 예뻐질 수도 있고 남자는 더 늙을 수도 있다. 이런 호재 악재가 겹친다. 예전에 영화 보니까 호레비 미국의 이제 사별하고 혼자 사는 남자 그게 조이라는 영화였어요. 홈쇼핑으로 성공한 미국의 여자 조이. 거기에 남자가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는데 70대인데 이제 주변에 이제 돌싱 뭐 한 60대 됐나 이 여자하고 둘이 지나치다가 만나면서 딱 부딪히면서 그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헬로 뭐 인턴 잘 있어? 오케이. 자기가 이 유혹하는 멘트를 던집니다. 내 미모가 아름다울 때, 좀 더 아름다울 때 우리 뭐 같이 살자. 하루하루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참 웃겼습니다. 그때. 하루하루가 달라. 응? 김태희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결혼하자고 덤비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리스크가 큰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렵고 난해하잖아. 응? 이게 어떤 의미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걸까? 비가 있는데 어떤 김태희가 악재가 생길 것을 알고 나를 만나는 건지 그럼 거꾸로 얘기해가 내가 김태희한테 결혼하자고 덤비면 처녀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덤빌 때는 내가 김태희한테 결혼하자 내가 덤빈 그럼 김태희가 한 방에 오케이 할 것 같습니까? 응? 내가 북한이고 김태희가 미국이다. 결혼하자. 김태희가 한 방에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이 김태희한테 결혼하자고 덤비는데 그걸 가지고
결혼한다 안 한다에 올인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응? 그 예전에 제가 불후의 명곡 그걸 보러 갔어요. 그 사전 MC 딩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 참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강연회 할 때도 MC로 초대해가지고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후의 명곡의 MC 사회 볼 때 남녀 두 명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 두 명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사진을 찍어줍니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자, 뽀뽀하세요. 사진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떨어져서 대주거래는 어느 증권사든 조금씩 있는데 종목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3,000 종목은 매수는 다 할 수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다 거래 일반적인 우리 이 매수는 다 할 수 있지만 대주거래는 뭐 어떤 회사는 100개밖에 없고 어떤 회사는 50개 있고 어떤 회사는 10개 있고 어떤 회사는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딩동이 이 남녀 둘이 뽀뽀하는 거 사진 찍어주고 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떨어지세요. 해가 각각 한 장씩 사진 찍어줍니다. 웃기려고 하는 거였겠지만 그 두 명의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남녀가 나왔는데 결혼한다의 올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혼 안 한다의 올인 이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결혼한다는 10상이 있으면은 10상에 결혼한다에 10해가 100 걸면은 7상은 결혼하겠죠. 맞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현명한 거죠. 응?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좀 큰 변수가 제가 생각하는 변수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생각하는 변수인데 제가 김어준 있죠. 아침에 뉴스공장 김어준 거기에 초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정치인들급 정도로 제가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KBS 9시 뉴스에 나가서 한번 뭐 초대를 해주면은 나가서 얘기할 만한 나만의 생각인데 좀 이게 좀 너무 큰 충격이라 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네. 김정일은 그래도 북한의 김정은 말고 김정일은 그래도 북한의 보수층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좀 지도자였다면은 김정은은 좀 다릅니다. 즉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냥 차 타고 막 아무 때나 막 지나가가지고 경원들을 굉장히 곤혹하게 만들고 젊으니까 막 이렇게 떠드는 거, 이게 날뛰는 걸 좋아해. 우리가 그 옛날에 추석에 설에, 지금은 내가 뭐 안 보지만은, 보면은 만화 영화 나오죠? 만화. 머털도사. 거기에 너는 너는 머리를 쭈삐쭈삐 세우면은 너는 당한다. 세우지 마라. 응? 근데 이놈이 머리카락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반대파 그 마술한, 마법하는 놈한테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머리 길러줘도 내가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머리카락 뽑아가 후 해가지고 그 머리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마법을 하는 머터리처럼 젊은 애들은 이 튀는 걸 좋아해요. SNS에 뭐 올리고 뭐 잘났지 않고 아시아 종묘도 봐라 상득한다. 응? 근데 김정은은 좀 다릅니다. 그 머터리 스승 그 이름 뭡니까? 머터리 스승. 응? 머터리 스승 이름 뭡니까? 머터리 스승, 머털도사. 머터리 스승 그 이름 뭐죠? 검색해야 되나? 이 바쁜 시간에. 아시는 분 없어요? 무도사? 아닌데. 이름이 아닌데. 무도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머터리. 누덕도사. 네, 누덕도사. 맞다. 누덕도사. 네. 누덕도사. 네, 검색하기 고래 나오네요. 네.
10년을 하루같이 누덕도사 밑에서 도술과는 전혀 거리가 먼 허드렛 일만 하면서 살아온 머터리의 이야기를 그린 어린이 드라마 누덕도사. 그 누덕도사는 막 이렇게 날뛰지 않잖아요. 근데 머터리는 막 젊으니까 자기 묘선애한테 잘난 체 하고 싶고 내가 막 마법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 까부다가 당하잖아요. 김정은이 좀 튄다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북한을 유지해온 그 김정일 후예들의 측근들의 보수들의 북한을 유지한 그 북한층의 보수층들을 다 무시하고 혼자 뚜벅이 스타일로 걸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멘트를 날린 게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군은 제가 그 1기감 여단장님하고 우리 그 직원들 가족들 다 데리고 1기감 여단에 놀러 갔습니다. 응? 애들 나가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격파 시범도 보이고 탱크 타고 탱크 훈련하는 것도 보고 맛있게 회식하고 놀고 장기자랑하고 군인들도 노래 부르고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건 북한군도 우리가 볼 때 나쁘게 생각하지만 북한군 자체로는 자기들만의 충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장성택 측근들 다 처단해버리고 그러면 그 밑에 군발이 하나 중에 잘못해가지고 쿠데타. 나는 이 쿠데타를 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충성을 다한 내 군 상사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저는 그걸 걱정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김정일 정권 때 그 다음에 거의 김일성 정권 때 밑에 측근들은 지금 나이가 한 90 정도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김종필 정도 라인 정도 되겠고 김일성 밑에는 그 다음에 김정일 밑에는 지금 이제 또 이제 여러 보수층들이 있을 거고 북한 정권이 바뀌면서 세대 교체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그 위에 측근들이 이제 서서히 집에 가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내가 집에 갑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죽을 때도 그 신하 몇만 명을 같이 묻듯이 검찰총장이 밑에 기수가 대법원장이 밑에 기수가 되면은 위에 기수 선배들은 다 사직서를 내고 그래서 북한을 유지해온 북한의 보수층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기보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이 깨질까봐 걱정하는 북한 보수층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북한 정권이 한번 심하게 바뀌면서 그동안의 보수층들의 어떤 설 자리가 없어지면 또 어떤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또 앞으로가 아니고 또 그 장성택 이후로도 아버지야 자기 여동생 남편이라 가지고 처남이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야 이래가지고 친인척까지 그렇게 하는 판국에 그래서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사과함 첩부자 이런 생각을 하는 놈이 나는 있을 수 있겠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깔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 남북 경협조를 해야 됩니다. 자, 북한의 쿠데타 일어나면은 주식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쟁으로 인한 예치금의 어떠한 손실은 나라가 물어주는 걸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그게 주식하고는 관련인지 없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아마 그래야 정지되겠죠. 응? 그래야 정지될 거예요. 긴급 발동을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북한에서 보수층이 갈 데가 없어지면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응? 자, 나라가 힘들고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해 줄 수 없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려울 때 전쟁이나 나빴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면요, 전쟁 나가지고 다 바뀌더라. 근데 그렇게 어렵고 못 사는 분들이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뺏기는 자들의 생각이 잘못 바뀌면은 우회됩니까? 어떤 애들은 한 방씩 맞아도 살인적인 눈에 가시가 3, 4cm가 나오고 그렇게 해도 조사받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되는데 이거는 뭐 한 방 그것도 오른손도 아니고 왼쪽으로 어퍼컷 한 방 어퍼컷 훅 한 방 때려가지고 때린 거 어떻게 때리는지 정확하게 못 봤지만 어퍼컷인지 훅인지 한 방 때리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 나중에 나와서 독립투사로 뭔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쇼를 했다.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 뭐 그래 했다.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사실 겁이 안 났어요. 회담 취소 당연한 결과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북한 뭐 하루 이틀 보나 더 살아. 이렇게 살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강력하게 추천했잖아요.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겁먹지 마. 영감 안 죽어. 형이 뭐라 그랬어? 내가 베테랑 그 영화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야, 임마, 내 친구가 대기업 재벌 하나 탈다가 탈탈 털다가 지금 임마 탈탈 털려가지고 뭐 포장마차 하고 있어, 임마. 애들 생각 안 해? 걱정 마. 영감 안 죽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쿠데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 양방향으로 걸어가지고 가자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응? 요거 방송을 좀 듣게 하기 위해서 777번 777번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기하냐 하면은 제 방송을 이거를 들어야 매매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데 직장인들 낮에 뭐 못 듣는 분도 계시고 듣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URL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오늘 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꼭 좀 들으시라고. 직장인들 그 문자가 우리 방송 지금 현재 듣고 있는 분들 말고 그럼 들으시라고 하면은 뭐 많이 잘 안 들으셔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제 방송 중에서 제가 숫자 3가지를 숫자 100단위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숫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야 듣다가 777번 들으면은 문자로 777번 오면은 상품권 10,000짜리 드리든 20,000짜리 드리든 30,000짜리 드리든 하려고 그래 777번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들어야 여러분들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DI 올라옵니다. 모의 투자. DI도 2% 올라옵니다. DI도 2% 올라온다.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한 기업 급등 이후에 눌러주는 자리 세력 캔들 매매 기법. DI도 간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발언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북한에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사고 치는 이런 거를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퍼스텍 양방향이라고. 지대적으로 가든지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또 전쟁 관련주로 가고 양쪽으로 갈 수 있다. 평화와 전쟁으로. 퍼스펙. 이거 분명히 며칠 있다 경제방송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뻥띠스파리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거는요. 없는 단어예요. 그냥 제가 그냥 흥에 겨워서 막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거 개그맨이 하잖아 지금. 네? 개그맨이 하잖아요. 누가 하는지 아시죠? 국주가 하잖아. 그래 그런 개그맨들은 개그 소재가 없어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듣고 어디 방송도 듣고 해외 방송도 듣고 들으면서 그걸 연결시켜 자기만의 그걸 만듭니다. 응? 자기만의 그걸 만든다. 나중에 되면 지갑이 형님이다. 그것도 이거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퍼스텍에 대한 양방향성 설명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데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보수층들의 될 대로 될뿌라 사고치는 나쁘게 얘기하면 쿠데타. 응? 자, 2,500만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는 잘못된 군주 한 명을 처단을 못합니다. 너무 겁에 쫄아가지고. 근데 독립투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자기들은 김일성, 김정일 그 세습에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남북 경협주를 대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퍼스텍에 대한 양방향성,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로 내려오면서의 보수층들의 어떠한 기득권 설자리,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사고함 치는 쿠데타, 이런 내용들이 또 제가 너무 이렇게 강조하면은 또 소문이 나니까 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6월달 안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뭐 김우준이 얘기하든 다른 정치인이 얘기하든 다른 증권방송맨들이 얘기하든 내 방송, 제 방송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도 큰 수익 내보도록 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